네, 어제에 이어서 신라젠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신라젠은 제약바이오주에 굉장히 큰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어요. 어쨌든 신라젠이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해야 제약바이오주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래야 코스닥 시장이 살아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황을 보는 관점에서도 신라젠을 보유하고 있건 없건 신라젠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이제 간단히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오늘은 조금 더 자세히 그 팩사백 간암 임상 3사항 관련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체적인 부분 때문에 오늘 신라젠이 하한가를 풀고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오늘 이제 다시 하한가로 갈지 아니면 하한가를 확실히 풀어버릴지 이런 부분들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바닥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커진 것은 사실이긴 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존에 이제 그 팩사베 관련해서 간암 임상 상상이 진행된 거예요. 간암 임상 3상이 진행이 됐던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주요 실험 내용이 뭐였냐면 이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두 개를 그 비교를 하는 거였죠. 두 개를 비교하는 부분이었는데, 첫 번째는 그 팩사백과 넥사바를 병용해서 투여하는 군이 있었고, 두 번째는 넥사바만 단독으로 투여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넥사바만 단독으로 투여했을 때보다 팩사백과 넥사바를 병용했을 때 효능이 더 좋냐, 이걸 이제 그 비교하는 게 핵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기 종료가 결정이 됐잖아요. 결국은 그 모멘텀 때문에 이제 신라젠이 추락을 한 건데, 이 조기 종료되는 그 간암 임상 3상 같은 경우에는 팩사백을 투여한 이후에 기존 간암 치료제인 넥사바를 순차적으로 투여했을 때 생존율을 확인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 실험의 목적은 뭐죠? 넥사바를 단독으로 투여했을 때보다 팩사백과 넥사바를 병용했을 때 생존율이 더 높으면 유의미한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팩사백과 넥사바를 병용했을 때 유의미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간암임상 3상이 종료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왜 그게 아니라서 임상 중단이 이제 됐냐라는 것은, 문제는 이 두 경우 모두에 구제요법이라는 변수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변수를 컨트롤하지 못한 것도 신라젠의 그 과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신라젠 입장에서는 과실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일반 참여자들 중에 35%는 구제요법으로 설계 당시에 치료제와 다른 약물이 투여됐다고 분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요법이라는 게 뭐냐면, 임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임상 약물을 통해서 이제 1차적인 치료 반응이 없을 때 뭐 보험 급여나 환자의 의지나 이런 부분들을 담당 의사가 이제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주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적합한 다른 약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이제 구제요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뭐죠? 기존의 팩사백 넥사바 말고 뭔가 플러스적인 게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넥사바에서도 뭐 어때요? 마찬가지로 플러스적인 요인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 실제로 보면은 그 미국에서 보낸 1차 데이터를 보시면은 그 팩사백과 넥사바 동시 투여, 실험군의 그 31%인 63명이 구제요법으로 다른 약물을 추가 투여 받았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31%가 변수가 생겨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넥사바만 단독으로 투여하는 대조군에서는 76명, 40%가 다른 약을 투여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31%랑 40%라고 하면 사실 비율이 높잖아요. 이건 3분의 1이고 이건 3분의 1이 넘어가는데 3분의 1 정도고, 그쵸?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임상 참여자들이 이제 투여받은 약물을 보면 2017년 이후에 미국 FDA에서 간암 치료제로 승인을 받은 신약 5종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그 뭐 약물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닌데 굳이 약물 이름을 보면 면역 광문 억제제 몹디보, 표적 치료제 사이람자, 1차 치료제 렘비마, 이게 이제 양쪽 실험군에서 거의 비슷하게 사용됐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를 하는 표적 치료제에서는 스티바가, 그 다음에 카보메틱스의 사용이 높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라젠 측에서는 밝히기에는 임상 3상에서 다른 약을 추가 투여한 구제요법이 시험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다고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팩사백의 약효 문제는 어쨌든 아닐 것이다 라고 밝힌 거예요. 물론 뭐 신라젠 쪽에서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언급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쨌든 팩트는 뭐냐면은 그 미국 쪽에서 간암임상 3상을 중단하라고 한 이유는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이게 이제 효과가 없다 이게 아니라 구제요법이라는 변수 때문에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가 어렵고 얻는다고 해도 이게 이제 팩사백 넥사바 병용에 의해서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옵디보 사이람자 렘비마 이런 것들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구제요법으로 효과가 생긴 것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객관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결과로서 간암 임상 3상을 중단을 권고했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희망이 어쨌든 생긴 건 맞긴 맞아요. 어떻게 희망이 생겼어요? 이 구제요법이라는 게 전혀 없을 때 실험군이 이게 유의미하면은 그쵸? 팩사백에 대한 효능이 다시 한번 증명이 되는 거니까 그에 대한 가능성은 어쨌든 생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그 항암제와 팩사백을 같이 투여하는 병용요법, 이제 종양 제거 수술 전에 암세포를 줄이는 술전요법 이런 부분에 뭐 집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팩사백 이슈는 현재 시점에서는 또 아직 진행형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제 영상에서도 올려드렸듯이 이제 다른 방식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조금 더 희망이 생겼다고 볼 수는 있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하한가 부근에서 매수 물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반등을 하면서 마이너스를 땡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해요. 어차피 투자자 입장에서는 나오는 내용이나 말을 믿고 투자하는 거지 실제로 이게 팩사백을 우리가 직접 조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내용으로밖에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팩사백이 살아난다 이렇게까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만 기존에 이제 간암임상 3상이 제거가 된 것이 팩사백은 끝이야 이게 아니라 다른 외부 변수 때문에 안 돼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팩사백 오리지널로 넥사바와 병용했을 때 그 효과를 넥사바 단독보다 확실히 좋다라는 걸 증명하면 상황은 반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신라젠은 또 추진을 하겠죠. 물론 시간이 또 많이 걸리겠지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오늘 이제 바락권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다시 실망감으로 하한가로 갈지 아니면 빨강색으로 양봉을 쫙 뽑을지 이거는 두고 봐야 되는 내용이지만 어쨌든 오늘 이제 하한가가 풀리는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은 지금 말씀드린 이 이슈 때문이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